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홍릉과 인홍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마지막 황제 순종이 잠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릉,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한번 가보고 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황제는 되었지만 나라는 잃었고 자식들은 살아 있었지만 제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가족, 조금은 웃기고 조금은 섭섭한 고종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슬라이드가 고종 장례식인 듯합니다. 고종의 애장품들인 듯하고요. 그렇죠?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나라만 황제국인 줄 알았는데 일본도 황제를 말하고 러시아도 황제를 말하고 서양 나라들은 모두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천하관만으로 세상 국제사회의 독립국임을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97년 아마 그럴 겁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흥선대원 군 이하은의 아들이죠. 우리도 이제 독립된 황제국이다.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한이었을까? 정문이고요. 국호를 정하는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고려조선 새로운 이름 있을 텐데 고민 끝에 선택한 이름이 바로 대한, 사만을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이 이름은 훗날 대한민국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고종이 남긴 것 가운데 가장 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죠. 오래 살아남은 것이 어쩌면 대한이란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연못이 있고요. 저쪽 산 쪽에서 물이 장마철에 넘치면 이곳에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었다고 인생까지 황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종에게는 후궁도 많았습니다. 9명이란 분도 있고 13명이란 분도 있고 자녀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왕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군함 사녀라고 했나요? 많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도 행복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대한민국, 대한제국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가 가족 얘기인 듯 합니다. 제실이고요. 자동 잔디 깎는 기계. 이곳이 음식을 잠깐 데우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널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시에 왕의 권력, 황제의 권력 대단하죠. 주변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후손이나 순종 황제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황제인데 다스릴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황제,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친왕 둘째, 왕족 가운데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적도 거론되지만 여러 차례 감시를 받으며 뜻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왕족이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대였죠. 영신왕.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들 군불대는 것이죠. 돌아보면 기가 막힌 조선의 마지막 왕들의 황제들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희망이 일본에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신왕은 일본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었죠. 이곳은 고정외 능이 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근대에 지었던 능이라 그런지 성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궁이나 옛날 능들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남양주 망우리 이쪽은 명당인 듯합니다. 능도 많이 있고요. 망우리 공동묘지도 있고요. 동구릉도 있죠. 이쪽에 동구릉도 가볼까 했습니다만은 날이 덥고 힘들어서 고종 명성황후 아버지 대원군 등살에 힘이 들었을 겁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죠. 어떻게 영신왕 이야기부터 먼저 한 듯합니다.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영신왕 얘기를 찾아보니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단하죠. 당시에는 왕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 백성들이 존재했던 시대이니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덕혜옹주도 있죠. 이 가솔들 중에 고종의 후손들 중에 덕혜옹주 역시 일본으로 시집가서 살다가 정신병, 조현병 등으로 고생하다 아마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고국으로 돌아와 낙선제에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홍윤영 밖으로 나와서 저쪽 영신왕과 덕혜옹주 여러 후궁들이 묻힌 장소로 가는 중에 시향을 지내는 모습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샌들을 신고 가서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관계자들이 스태프들이 막더라고요. 복장불량. 어쩔 수 없죠. 이런 자리는 좀 점잖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는 줄 저는 몰랐지요. 영신왕 역시 일본 여자와 결혼했고 이방자 여사, 그렇죠. 이방자 여사죠. 이분들 역시 국내로 돌아와 계시다. 이곳에 묻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인물이
덕혜옹주라고 하는데 저 역시 덕혜옹주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복장이 이랬으니 제가 출입금지를 당한 듯합니다. 아이 좀 이런 곳에 갈 때는 제대로 입고 가야 되겠습니다. 홍릉과 윤릉을 걸으며 나무는 참 멋있고 잔디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만은 새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지만 기분이 마냥 밝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능 가는 길입니다. 윤릉.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결국 나라를 잃은 황제, 그리고 자신의 삶조차 선택하지 못했던 자녀들, 이 무덤들은 조용했지만 역사는 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자도 있고 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들은 사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홍살물이 있던 자리죠. 이곳이 옮겨서 홍살물을 만들었는지 거의 흡사합니다. 고종의 능과 비슷하죠. 성물들도 그렇고요. 홍릉과 윤흥을 다녀오면서 저는 황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삶, 남편의 삶, 여자의 삶을 보고 온 듯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고종과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친왕, 글쎄요, 일본에 협조했다고 할까요? 힘이 없는 나라의 황태자, 글쎄. 영친왕의 귀국을 많이 반대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마음들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저쪽 뒤쪽 영친왕과 그 위에 후궁들 묘도 많이 있더군요. 좌측으로. 그까진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